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픽 2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오늘은 인터뷰에 대한 상황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출문제를 보면 51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와 관련된 문제가 문제 빈도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뷰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주로 사용되는 주제는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공연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많았고요. 그 다음 장애인과 환경, 문화재, 재래시장, 음악, 연출가 등등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는 주제들이 이런 정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석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와 관련된 문제 요령은 듣기. 자, 듣기에서 100% 듣기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구어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와 인터뷰이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런 구어체 문장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요. 듣기 문제에서 출제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잘 이제 듣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에 주로 사용되는 질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문장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유나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 동기를 뜻하죠. 그 일을 하게 된 원인을 물어볼 때 계기가 있으신가요? 동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부탁할 때 또 물어보는 표현 문장이 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인터뷰를 할 때 질의자가 그 응답자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 형태, 표현들이 이 정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뷰에서 질문과 대답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서술어 표현들입니다. 자, 이쪽 빨간색 표시는 질문을 할 때, 파란색 표시는 대답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서술어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듣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요. 있으신가요? 계시는데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대답, 생각합니다. 생각했습니다. 같습니다. 때문입니다. 거죠, 겁니다. 것이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서술어 표현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라는 상황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용일치, 즉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것처럼 듣기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중심생각 문제입니다. 중심생각 문제. 남자의 중심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서도 듣기 텍스트가 나와요. 이만큼 텍스트를 읽고 나서 남자의 중심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1, 2, 3, 4 해서 문제를 고르는, 이제 중심생각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2의 추측을 고르는 문제예요.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인터뷰의 태도. 이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앞의 내용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와 관련된 문제 유형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유형 중에서 내용 일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 기출문제 중 26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51%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모두 인터뷰 상황 중에서 인터뷰 관련 내용입니다. 자, 여기 듣기 문제예요. 듣기 문제이고요. 이 듣기 문제 먼저 풀 때 우리가 듣기 전에 빨리 이 보기를 봐야 돼요. 열차의 분위기는 현대적이다. 10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10년 전부터 나오면 이런 시간이나 기간이 나오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체크를 해두고 3번 기차역과 열차를 카페로 바꿨다. 4번 카페 손님은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해둔 다음에 듣기를 하면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여자, 오늘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송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장님, 이곳을 좀 소개해 주시죠. 남자, 역장님이죠. 이곳은 10년 전부터 기차를 운영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서 10년 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도 10년 전 있죠?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10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하였다. 즉, 틀린 대답이죠.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민의 제안으로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기차역과 열차를 카페로 바꿨다. 맞죠?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일치되는 그 문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읽고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듣고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카페 손님은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아니죠. 틀렸죠. 자, 그래서 열차의 분위기는 현대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옛날 열차 분위기라고 여기 이미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열차 분위기지 현대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상황에서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내용 일치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다음 교양 프로그램 강연 다큐멘터리 중 이젠 하나예요.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것도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예요. 이럴 경우 미리 1, 2, 3, 4 보기를 살펴봐야 돼요. 읽어주세요. 고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이 문장에서 조금 중심이 될 것 같은 것을 표시를 해두고 기억을 해두세요. 출간 연대가 오래될수록 가치 있고 귀한 책이다. 옛날에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다. 남자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한 다음에 이젠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고서적 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에요.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 박사님이죠.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 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볼품 없고 버려지는 책들, 즉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책이다라는 것을 조금 연관지어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 보기에 나온 나머지 부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빨리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번, 고소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고소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여기서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라는 정보만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출간 연도가 오래될수록 가치 있고 귀한 책이다. 출간 연도가 오래될수록 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다 라고 해야 돼요. 3번, 옛날의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다. 우선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이고, 그리고 뭐 연애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 실용서 같은 거였고, 옛날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그 삶을 쓴 자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남자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관심 갖지 않는 책이라는 내용과 우리가 부합하는 문장을 보면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 그쵸? 이 책이 바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책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생각 유형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터뷰 상황이죠. 15문제, 기출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왔고 29%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문제 유형입니다. 자,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만든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서 여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인터뷰에서 여자가 한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내용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힌트를 만약에 얻는다면 중심 생각이라고 하면 한번 1, 2, 3, 4 보기를 보세요. 중심 생각 주제, 즉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 어느 것인지 대략 추측한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빗물연구소는 빗물을 가치 있게 만든다. 2번, 빗물연구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건 중심 생각이 될 수 있는 문장인가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3번 빗물을 자원으로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4번 빗물을 자원으로 만들려면 시설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심 생각은 무엇인지 잘 듣고 한번 4개 중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남자입니다. 오늘은 한용수 박사님을 모시고 빗물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여자예요. 즉 요거 중심생각,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는 거예요. 저의 빗물 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볼게요. 2번. 빗물 연구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맞죠. 사실 여기서 내용이 일치해요.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중심 생각이에요. 내용 일치는 되었지만 답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빗물 연구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이죠.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 즉 아주 간단하면서 친환경적인 일. 좋은 일인 거죠.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 빗물은 저장할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저장한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4번에서 빗물을 자원으로 만들려면 시설이 필요하다.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죠? 주제와 조금 어긋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정화된 빗물은 식수나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화된 빗물은 뭐예요? 식수, 생활용수로 사용된다고 하고 있어요. 의미 없이 버려졌던 빗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그쵸? 아주 빗물이라는 것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여기 중심 생각은 뭐예요? 빗물 연구소는 빗물을 가치 있게 만든다. 즉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고, 그쵸? 소중한 자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식수나 생활용수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이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도 빗물을 자원으로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이게 중심 주제로 중심 생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대답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뷰의 추측 문제입니다. 즉 질문하는 사람, 질문자에 대한 응답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추측 문제인데요. 모두 6문제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12%를 차지합니다.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자, 질의자와 남자, 응답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서비스 개발자, 교육 전문가, 경기 심판, 치료사, 안전관리사 등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남자 응답자의 직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남자는 누구인지를 고르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번 해외 전시에서는 외국인의 반응이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남자가 쭉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추측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남자,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의 매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첫 문장에서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 있어요. 전통 종이, 한지의 매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나무조각가는 아니고 전시 기획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동양 화가, 화가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전통 공예가, 이것도 전통 종이 한지가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두고 계속 들어보세요. 이 전등 갓 좀 보세요. 1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시 조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여기서 조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조각. 즉,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조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전시기획자는 아니고, 그러면 화가와 공예가 중 공예가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확신이 들면 2번 대답을 하시고 끝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지로는 화장대, 서랍장 같은 실용적인 물건부터 아름다운 장식품까지 못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자, 여기서도 화장대, 서랍장 이런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라기보다 공예가라는 게 또 확신할 수 있죠. 제 전시회에 오셔서 한지로 만든 서랍장에 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더 확실해지죠. 제 전시회에 오셔서 한지로 만든 서랍장, 즉 공예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자는 누구인지 찾는 문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뷰의 태도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응답자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왔고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질의 묻습니다. 여자가 대답, 응답을 합니다. 문제에서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 자,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연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연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자, 여자 대답합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럴 때 제가 거창한 일을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겸손한 대답이죠.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를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 바랐을 뿐입니다. 자, 이 부분, 이 밑줄진 부분이 이 황연대 상이라는 이 상의 어떤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자가 어떤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면 됩니다. 1번,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2번, 장애인을 위해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자랑스러워한다기보다 여기서는 뭐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올림픽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익 보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런 태도는 아니고요. 4번, 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 자신있게 자리 잡기를 염원하고 있다. 자, 그렇죠. 여기 부분에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기 바란다는 것, 즉 사회인으로서 자신있게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것, 염원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태도는 바로 요 4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 4% 이렇게 빈도가 높지 않아요. 별로 잘 출제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래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먼저 볼게요. 이 담화, 담화라는 것은 대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 담화의 앞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를 고르는 문제예요. 앞의 내용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듣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추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대화에서 지금 하는 내용 말고 이 내용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의하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농촌이 환경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자, 이 첫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농촌이 환경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즉, 앞의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농촌이 환경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농촌 하면 흔히 식량 공급의 기능만 떠올리잖아요.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이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 농촌이 환경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 들어볼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 먼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1번. 농촌의 논밭과 산은 대기를 정화시킨다. 환경보호 기능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비율이 균형을 이룬다. 비율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이거는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어요. 3번.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지원 확대 아닙니다. 4번. 농촌의 발달은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환경보호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앞문장, 여자가 말한 이 앞문장만 듣고도 답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젠 듣기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봐야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남자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환경보호 기능 외에 이것 봐요. 이 앞부분에서도 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추측할 수 있죠. 공익적 측면의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시키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농가에 정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건 농업이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경제 지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전통문화를 보존시 국가의 균형 발전, 막대한 예산, 농경제 지표 이상의 가치 등등 해서 2, 3, 4번이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예요? 앞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2, 3, 4번 물론 다 들을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2번, 3번, 4번을 고르시면 틀립니다. 질문이 뭐예요? 다만 앞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농촌이 환경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 라는 요 말을 듣고 우리는 1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풀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topicexam.com에 들어가셔서 문제 풀기 클릭하시고 듣기, 읽기 체크하신 후 여기 태그에서 상황 인터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관련된 문제들이 아래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